최근에 청와대로 이런 내용의 편지가 한 통 배달이 됐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쓰는 돈의 70% 이상이 기초연금 등의 복지비로 나갑니다. 공무원 봉급 주고 나면 쓸 돈이 없어서 재정이 파탄날 지경입니다. 네, 이 편지를 쓴 사람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입니다. 중앙정부가 하는 나라 살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사는 지역, 지방의 살림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슈 수요일 시간에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지방살림이 어떻게 꾸려지길래 이러한 하소연이 나오는 건지 지방살림살이 얘기를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부산 북구청장 기초연금 부담률 책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는데요. 예, 전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그 부산 북구청장이 네. 기초연금 때문에 우리 재정이 부담이 되게 너무 많은 지출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기초연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네. 근데 이게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그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뭐 월 얼마 이상 나가는 지급하는 거잖아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것이 정한 거는 이 부산이 정한 것이 아니라 네. 이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앙정부가 사업은 정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부산 북구청은 포함한 모든 기초지자체가 예. 이 사업에 대해서 매칭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칭이라는 그러니까 거는 매칭이라 하면 네. 뭐 100만 원이 필요하다면은 예. 중앙정부는 100만 원을 다 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뭐 80만 원이면 80만 원만 주고 20만 원은 매칭 자기 기초지자체 돈으로 채워서 지자체가 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부산 북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 해당될 것 같긴 한데요. 예. 저는 이게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주고 정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 예산을 지급하고 지방정부는 그냥 손발 지급만 해줄 줄 알았는데 예, 예.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거네요. 예, 그렇죠. 이 사업마다 이게 다 다른가요? 중앙정부가 지급할 목 그리고 지방정부가 해야 될 몫이 다 다른가요? 이 몫이 다 다르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좀 보편적인 복지다라고 하면은 좀 네.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그 보조율이라고 말하는데요. 더 많이 지원하게 되고요. 조금 긴급하거나 뭐 보편적 복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보조율이 적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이냐 지방이냐 따라서 또 서울 같은 경우는 보조율이 좀 적고 지방은 네. 보조율이 많고 또 지방이다 하더라도 뭐 재정 자주도에 따라서 보조율이 높고 낮고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결국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뭐 무상보육 이런 것들이 다 지방하고 중앙정부하고 부담률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지방정부도 또 지방자치단체도 무조건 일정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아마 이 북구청장이 이런 답답한 마음에서 대통령한테 직접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은 또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죠.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참 해결책이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도 뭐 떡볶이 먹으러 가자라고 말을 했으면 먹으러 가자라고 한 사람이 그 떡볶이를 산다라는 의미가 그런 저 많잖아요. 비유 너무 좋습니다. 전 조금 어렵다가 예. 떡볶이를 네가 사기로 했는데 왜 내보고 10% 내라 그러느냐? 그렇죠. 이거네요. 먹으러 가자고 한 사람은 있는데 그런데 아니 정부에서 떡볶이 먹자 했는데 너도 먹으니까 좀 내라 이런 격이네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게 세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또 세금은 국민 지갑에서 나오는 거고 예, 그렇죠. 결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게 세금을 걷는 비중이 좀 다른 건가요? 그 중앙정부가 더 많은 세금을 걷습니다. 뭐 약 한 중앙이 걷는 세금이 한 8 정도 되고요. 네. 지방에 걷는 세금이 한 2 정도 되니까 뭐 한 80% 가까이가 중앙이 걷게 되는 거죠. 그럼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게 걷는 게 8대 1하면 지출 비중도 8대 1로 가는 게 맞죠? 산수만 보면 그렇죠. 산수만 보면 그런데 네. 근데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건 또? 그 버는 사람은 중앙이 많이 벌잖아요. 8만큼 아. 벌고 지방은 2밖에 못 버는데 예. 쓰는 사람은 오히려 지방이 6만큼 씁니다.
지방이 많이 쓰네요. 예, 중앙은 4밖에 안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앙은 사실상 거둔 다음에 그냥 지방에 나눠주는 돈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중앙 정부는 직접 걷어서 지방 정부한테 나눠주는 형식이라는 그렇게 거네요. 되는 거죠. 거기에서 괴리가 생기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방 정부, 이 자치단체는 걷는 돈, 즉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은 구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음. 사실 이 중앙지방 재정 문제 핵심인데요. 네. 왜 중앙은 더 많이 걷고 많이 조금 쓰냐? 지방 거꾸로 말해서 조금 걷고 많이 쓸 많이 수밖에 쓰냐. 없는 요 중앙이 결과적으로 지방에 돈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근데 이것이 굉장히 좀 큰 문제가 되는 게 음. 그러니까 지방 입장에서는 중앙한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떤 지방은 중앙한테 더 많은 돈을 받고 어떤 지방은 중앙한테 적게 작은 받고. 돈을 받겠죠. 예. 근데 많이 받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좀 재정력이 좀 열악하면 많이 받게 되는 거고 그렇죠. 재정력이 좀 좋으면 상대적으로 적게 받게 적게 됩니다. 받겠죠. 근데 이것이 재정의 책임성을 굉장히 저하시키는 것이 내가 만약에 지자체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낭비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예. 재정이 안 좋아지면은 중앙정부한테 돈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살림을 아주 아껴 썼어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 재정이 좋아졌거든요. 네. 그러면은 중앙정부한테 돈을 조금 받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만약에 지자체 장이라 그러면 막 쓸 것 예. 같은데요. 그런 문제가 막 쓰고 아니 우리 구민들 또 시민들한테 칭찬받고 그 후에 중앙정부한테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지방이 많이 돈을 걷는 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걷는 것은 사실 중앙이 걷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든요. 우리가 국세청, 우리가 뭐 소득세, 뭐 법인세 같은 것들은 다 중앙정부인 국세청이 걷잖아요. 네. 걷는 것은 사실 지방정부보다 국세청이 좀 모아서 걷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쓰는 것은 지방이 쓰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결국은 그게 효율성 때문에 중앙이 많이 걷고 지방으로 그렇죠. 나눠주는 구조라는 거네요. 효율성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책임성은 약화되는 거죠. 야, 저도 사실은 국세청에서 전화가 오거나 뭐 내라 그러면 약간 좀 빨리 내고 싶고 예, 뭐 좀 이상하지만 지방세는 약간 조금 덜 그렇죠. 그런 덜 느낌이 무섭죠. 들어요. 덜 무섭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걷는 것은 사실 중앙이 걷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정말 책임성하고 공평하게 하려면 걷는 것만큼 지출하게 하는 게 어쩌면 바람직한 게 맞네요. 꼭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다 있는 거여서 이 두 가지의 장점만을 취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네. 이게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네, 지금 들어보니까 지방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방세 또 국세는 어떻게 걷고 있는지 좀 알 수 있는데요. 수요일에 마련하는 이슈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과 지방의 수입과 지출, 살림살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4부에서는 지방의 살림살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민 연구위원님, 예, 자, MBC가 있는 여기 서울 마포구 또 청와대로 편지를 보낸 부산 북구청 다 기초자치단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 기초단체가 걷어들이는 세금 항목 몇 가지 정도 됩니까? 그 지방세라고 네. 해도 그 기초가 걷는 지방세가 있고 그 광역이 걷는 지방세가 있어요. 어렵군요. 예, 네. 그러니까 광역이 걷는다라고 하면은 뭐 서울시 본청이 거두면 광역세인 거고, 네. 그리고 뭐 마포구가 거두면 지방자치겠네요. 기초세죠. 예, 기초세겠네요. 그렇게 되는 건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재산세와 취득세가 그 지방세의 핵심인데요. 재산세, 예, 취득세. 그러니까 재산세는 기초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세원인 거고요. 네. 취득세는 광역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세원이다라고 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재산세는 기초. 취득세는 광역 맞습니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예. 자, 그럼 지방세 세금 항목이 이거 말고도 더 많긴 하죠. 굉장히 많죠. 예. 뭐,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지만 중요한 건 이거 두 가지고 네. 나머지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세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국세로 소득세를 자동차세 내잖아요. 지방세로 제가 내는 거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건 직접 내시니까 계속 네. 날라오잖아요. 근데 국세로 내는 요 소득세 중에서 네. 10%는 그 지방세로 이게 가게 되는 것이 지방소득세인 거고요. 지방소득세도 있군요. 그리고 우리가 내는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있잖아요. 네. 그 부가가치세 중에서 작년
작년까지는 11%, 올해부터는 15% 지방으로 저절로 가는 것이 지방 소비세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부산, 서울, 뭐 경기도 같은 광역 자치단체, 그래서 지방세를 거둔 다음에 이 돈을 다시 기초자치구, 시군구로 나눠주는 구조 그렇게 되죠. 맞습니까? 예. 어떻게 나눠줍니까? 당연히 우리 모두 이뻐하는 구한테 더 많이 줍니까? 그건 아닐 그렇지는 거 않고요. 아니에요. 뭐 수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 모두는 광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가 서울 시민이긴 하지만 네. 특정 어떤 구에 속해서 살고 있잖아요. 대부분 구민이죠. 그러니까 뭐 구민에 속하지 않는 서울 시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없죠, 불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서울시에서 취득세를 음. 통해서 돈을 많이 거두면은 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기초지자체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음, 근데 나눠주는 기준은 뭐 이쁜 구라고 해서 많이 주면은 큰일 나는 거고요. 일단 50%는 인구 비례입니다. 인구가 많으면은 인구가 많으면 많이 나눠준다. 네. 예, 그리고 그 징수 실적 예. 많이 거뒀으면은 이 많이 거둔 데다가 나눠준다. 그 구에서 많이 거죠. 거뒀으면 그 구에 많이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제가 광역세라고 그랬잖아요. 음. 그런데 어떤 기초지자체에서 이 취득세를 많이 걷어서 네. 이 광역에게 많이 헌납했다. 음. 그러면은 많이 거둔 구에다가 많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강남 뭐 서초 이런 데 많이 가겠네요. 그렇죠. 인구도 많고 예. 그리고 징수 실적도 좋고 그래서 나머지 또 20%는 네. 너무 강남 서초에 많이 몰리게 되니까 예. 좀 재정력 지수가 안 좋은 구에 음. 나눠주는 기준이 한 20% 정도 됩니다. 네. 다른 광역 자치단체도 그렇게 예, 한다는 마찬가지입니다. 거죠? 뭐 부산이나 인구 뭐. 50 예. 그리고 징수 실적 30 그리고 음. 재정력 지수가 좀 안 좋은 구 20%. 자, 이렇게 들어온 돈들은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씁니까? 어디다 많이 쓸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기초연금 예, 맞아요. 그러니까 기초연금 부산 이 북구청장이 문제가 지적했던 됐죠. 예, 맞습니다. 기초연금 받아서 싹 다 기초연금 내는 데 써야 된다. 예, 그렇죠. 기초연금을 포함한 예. 사회복지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가장 그러니까 높겠네요. 기초지자체가 쓰는 돈의 50% 예. 가까이 또는 50% 이상의 사회복지 비용이 되는 거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낼 때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고 얘기할 때가 이거 우리가 내는 세금 전부 다 공무원 월급으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저도 있잖아요. 사실 조금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봉급보다는 복지 예산이 더 많은 거네요. 예, 결국은.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한 20% 조금 넘고요. 네네. 그리고 운영비로 나가는 게 20% 조금 안 되고 50%가 넘는 돈이 이게 이전 비용이에요. 이전 네. 비용이라 하면 어떤 복지가처럼 이 민간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 50%가 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는 세금의 절반 이상은 다시 우리한테 공동구매 형식으로 돌아온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또 같습니다. 이런 질문 드리면 또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인건비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을 못 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나요? 그래서 빚을 낸다든지 기초자치단체가 이런 경우도 있나요? 빚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죠. 모라토리엄 같은 거 선언합니까? 아니 모라토리엄 선언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가능하고. 그런데 그 전에 모라토리엄 선언하기 전에 빚을 내는 거고 빚을 냅니까? 빚을 못 갚으면은 모라토리엄이 되는 건데 어디에 빚이 누가 빌려줍니까?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은요 지방채요? 민간이 네. 매입을 하는 거고 근데 음. 지방채는 최근 들어서 이게 유행이 됐습니다. 지자체에서 우리는 채무가 없는 지자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좀 정치적으로 유행이 돼서 네. 지방채는 최근에 굉장히 급속하게 줄고 있기는 합니다. 네. 자, 이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지방자치제 시행한 지 20년이 지금 지났는데 네, 그렇죠. 재정만 보면 결국 지방자치제보다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너무 커 보입니다. 그게 예.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이렇게 의존한다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예.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비율적인 부분이 당연히 있죠. 네. 뭐 저도 가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자체 강의 같은 거를 갈 때 네. 지자체에서 그 요청하는 강의들이 중앙정부 보조금 타내는 법 이런 것들을 얼만큼 잘 요청을 타낼 수 하거든요. 있는지 이런 걸 묻는다는 얼마나 거죠. 잘 타는지를 묻는데 근데 아유. 좀 슬픈 것이 우리 영어 공부할 때 네. 우리 그냥 영어 실력을 위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네. 뭐 토플이나 토익 점수를 위해서 공부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점수와 실력은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많이 차이 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딱 시험에 나오는 것만 반복 학습을 해서 성적과 상관없이 네. 그 점수를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제가 보조금 타내는 법을 강의할 때도 이 지자체한테 정말 필요한 보조금을
고민하기보다는 중앙 정부가 잘 줄 수 있는 보조금을 강의를 약간 하면 지자체가 되게 요령을 좋아해요. 요령을 예, 배우고 맞습니다. 싶어 한다는 거네요, 지자체에서. 그렇죠. 와. 이런 걸 보면은 좀 안타깝습니다. 뭔가 우리가 예상했던 자치 제도랑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렇죠. 지방 정부가 통장이 비었잖아요. 예. 그러면 중앙 정부가 메꾸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렇죠. 측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그 재정력 지수가 낮으면은 무조건 더 많은 돈을 채워주게끔 교부세 제도가 설계되어 있어서요. 일단 재정의 책임성 문제에서 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방 재정 자립도가 낮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뭐 성남 이런 데는 자립도가 높다고 그러고 그렇죠. 또 지방 같은 경우는 많이 낮는 곳이 있는데 예. 지금 얘기 들어보면 정부가 다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립도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높으면 덜 채워줄 거고 예. 낮으면 많이 채워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야, 참 이것도 조금 모순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예. 자, 이 새해 들어서 인상 소식이 자주 들리는 택시 요금, 또 버스 요금, 또 도로나 전철 건설 이게 대부분 지방 정부 일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지방 재정이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 이게 어디에 쓰는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물론이죠. 네, 그래서 뭐 우리 감시할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제대로? 참 우리가 재정하면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네. 우리 삶과 이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알아 쓰겠지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들어보니까 자치단체에서 걷는 거 다르고 또 예. 쓰는 거 다르고 이걸 지금 알게 됐거든요. 그렇죠. 이 그 지방 재정과 국가 재정 규모를 다 합치면은 네. 500조 원이 넘거든요. 500조 원이 넘는다 하면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잖아요. 네. 500조 원을 5천만 명으로 나눠 보면은 이 간단한 나누기 암산 안 되시죠? 저는 안 되죠. 그렇죠. 500조 원을 5천만으로 나누는 이 간단한 암산도 숫자가 하도 커서 한- 잘 안 되는데 한 100만 원?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입니까? 1인당 1,000만 원. 엄청나죠? 그러니까 1인당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예. 국민 1인당 국가의 서비스를 1,000만 원어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 가족이 4명이면은 네. 4천만 원어치의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1년에 받아야 된다는 받아야 거거든요. 되는데. 근데 4천만 원의 서비스를 잘 받고 있는지 음. 그렇지 않고 있는지는 감시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 금액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감시를 투명하게 감시를 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미심쩍을 때는 우리가 투명한 공개도 요구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특히 우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야, 그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지훈의 박지훈의 세계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쉽고 맛있는 시사 MBC가 드리는 저녁 시사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평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박지훈